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태블로에서 측정 값들을 또 하나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객, 수익 만들듯이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출과 상영 횟수, 스크린 횟수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름을 한번 각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영 수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만들고요. 결국 매출액이 상영 한 번 할 때마다 매출액이 얼마씩 일어났는지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는 스크린 그래서 매출액이 일어날 때 스크린 한 번 상영할 때 매출이 얼마큼 일어났는지를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시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왜 이걸 봤냐면 각각의 수익성들이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영화를 보면 매출액과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아마 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더블 클릭을 했고요. 그래서 매출이 높다고 해서 상영 수익이 꼭 1등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출이 작더라도 상영 수익이 더 큰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순서가 안 맞죠.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요. 관객 수익이랑 상영 수익이라고 하는 값을 영화별로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크기나 모양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크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변수를 집어넣고요. 세 가지의 변수를 하나는 어디에 합니까?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표가 나오니까 저는 그냥 크기에다가 또 변수 하나 넣을게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세 가지 변수를 집어넣고 뭘 할 거냐면 각각의 그룹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 그룹을 좀 나눠서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게 태블로에 있는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옆에 있는 분석의 클러스터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링 하는 건 데이터들의 그 평균 거리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나눠주는데 K-मी입니다. 기반적으로 드래그해서 태블로의 클러스터를 하겠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값을 입력을 해줘야 그 값을 만들어주는 K-मी인데요. 첫 번째로 그냥 설정되어 있는 거 자동으로 하게 되면 태블로 파일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구해지게 되는 거죠. 닫아주시고요. 보니까 클러스팅이 안 된 게 하나가 있네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개 정도 같은데. 자,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나눠져 있는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쓰시는 건 아니고요. 클러스터를 나누었으면 나눈 클러스터를 기억하기 위해서 드래그해서 원래 있던 차원의 값으로 가져갑니다. 차원의 값으로 가져가면 이 그룹된 클러스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클러스터 이렇게 빼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그 클러스터를 색깔별로 구분을 하면 똑같이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제 처음에 하실 때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클러스터를 하셨으면 이 클러스터는 단순하게 데이터에 의한 분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이 데이터를 가지는 이 영화들의 특성을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네이밍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콜러스트 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하나 정해줄게요. 그룹 편집이라고 하는
쉬울수록 좋아요. 그래서 영화를 쪽박, 중박, 대박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쪽박 영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밍을 정하고요. 어쨌건 중박 영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박, 실수 많이 나왔으니까 대박 영화라고 이름을 할게요. 플러스팅 안 된 건 나중에 필터 처리해서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을 누르시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름이 바뀌신 게 보이시죠? 진짜 좀 더 재밌게 하시려면 필터에서 이름이 없는 클러스터를 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수익 만든 지표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격 수익성도 볼 때고요. 이제 이 값들 대신 다른 값을 사용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나눈 데이터 값을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클러스터 된 데이터를 한번 드래그 할게요. 자, 그 값들은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영화를 가져다 놓을게요. 영화를 가져놓으면 각각 영화들마다 각각 그룹핑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각각 영화들의 수익성과 상영 수익성과 스크린 수익성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합계 값은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바꿔도 이렇게 보여지겠죠. 자, 이제 이 값을 그냥 영화 전체를 보지 말고요. 각각 영화들이 위치한 분산값으로 보면 어떨까요? 다시 한 번 더. 자, 각 영화들이 다 합계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각 영화별로 각각을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각 영화들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물론 바가 아니라 점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각각 영화들이 위치한 값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표를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표로 바꾸냐면 여러분들이 잘 쓰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차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값은 평균값과 그 오차 범위 평균값과 이상치와 최대치 등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박스 플롯을 이용하면 데이터의 특징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터할 값들을 필터를 하고 행렬을 잠깐 바꾸면 높이를 좀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박스 플롯에 값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핑 되어 있는 값에서 이상치 되는 값들과 그다음에 중심이 되는 값들이 잘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스 플롯까지 이용하는 거 봤고요.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있다면 대시보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또 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자,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로 만들어져 있는 시트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종합 상황판처럼 한 곳에 모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놓는 거고요. 이 대시보드의 크기는 크기 조정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고정된 값을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고정된 값에서 화면 크기나 뭐 종이 크기에 맞춰서 쓰시고요. 아니면 나는 자동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자동 맞춤 하시면 스크린 사이즈에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그냥 시트들을 갖고 와서 클릭하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한 드래그만으로 값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값들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편한 내용대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잘 구성된 표의 형태 혹은 잘 구성된 그래프의 형태로 만드시면 훌륭한 차트 모양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시보드의 화면까지 봤고요. 혹시 화면에서 특정 값들만 골라보거나 좀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대시보드에서 제가 원하는 특정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전체 화면에 좀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은 대시보드라고 하는 기능 중에서 이 액션, 동작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동작이라고 하는 기능은 뭐가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필터 하이라이트 URL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놔두고 간다는 얘기죠. 필터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중에 나와 있는 선택을 하게 되면 관련된 시트가 보여지도록 바뀌게 되는 거죠. 적용을 했습니다. 금방이죠.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서울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 보여지고요. 또 특정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데이터들이 한눈에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액션 기능